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공논자입니다. 25년 시험 대비 GS일수한 수학계 법령 밴드 스터디 3주 4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강의를 하루 연기하고 준비해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문제 제 548페이지부터 보면 되는 것이지만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규칙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리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소방시설법이죠. 약칭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했으니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제17조 연소리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오개수화전 설치 등을 관련해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연소리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에 들어온다면 오개수화전 설치 대상이 대개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화염이 이렇게 모습을 띠니까 2층 이상은 10m 이하, 1층은 6m 이하로 보고 있다. 계구부는 서로 바라보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소리가 있는 건축물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0조 우리가 이미 봤던 것인데요. 문제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소방서 관리업을 당연히 등록했겠죠. 관리업자, 대한방제, 주식회사라든가 개인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자, 자체 점검을 많이 했다면 자체 점검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체 점검이라 하면 관계인의 의무라는 뜻이고, 이런 자체 점검을 상급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외부 업체가 하게끔 돼 있죠. 물론 이제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길수사라든가 소방에서 관리사라면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겠죠. 어쨌든 망라에서 자체 점검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근데 여기는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한 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비치사항, 뭐 주인력 누구 들어갔고 보조인력 누구 들어갔고 몇 명 들어갔고 이런 것들, 그다음 점검 대상처, 그다음에 이것들을 점검 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그러니까 배치한 날 이후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그래서 오늘 점검을 했다면 끝난 날이 오늘이니까 오늘부터나 그렇지 않다고 했죠. 다음 날에 했죠. 6시에 끝나면 늘 수가 없어요. 야간 점검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여기 보면 평가 결과가 되는데 소방시설 관리협회를 말합니다.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배치 신고를 넣는다 하죠. 전산망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제까지 해야만 이 통보가 완료되게 돼요. 그래서 5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셉니다. 5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왜 이게 무슨 장치를 해놓은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2월 거의 말인데 오늘이 2월 22일이에요. 근데 1월 달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인데 놓쳤습니다. 미점검이죠. 그래서 이것을 1월 말에 한 것을 하자. 오늘 만약에 2월 15일을 합시다. 그러면 1월 30일 날 만약 말일이라면 30일이 이날 점검을 해도 아직 15일이 법정 공휴일 빼고 15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날짜 한 걸로 좀 해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게 통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자, 이 날짜 했다면 5일 이내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통보를 해야 되냐. 이미 전산망 입력이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는 과태료 맞고 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허위 점검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자체 점검 대가, 그 다음에 자체 면제 또는 연기 등 이거 우리가 봤죠. 반드시 신청서를 해야 되고 신청을 받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이 결정한 결과를 알려줘야 되겠죠. 자,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는 24일 때 나왔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자,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이걸 망라해서 관리업자 등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는 관리업자 등이 아니고 그냥 관리업자로 되어 있죠. 관리업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방시설 소방용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는 이렇게 협회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업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특정한 소방대상 어느 하나의 소방용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배치 신고. 자, 아무튼 망라해서 이렇게 관리업자 등이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면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그러니까 오늘 했다면 다음날 했어요.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이 정할 곳이라는 소방시설 등 점검표, 우리 보고서를 말하죠. 작동, 종합, 우리가 보고서 외우고 있잖아요. 항목을 첨부해서 관계인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5일 이내에 이 보고서가 들어가면 되지만 관계인에게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때 관계인에게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규정된 바는 없어요. 하지만 채무 불이익이겠죠. 자, 이러한 제1항이죠. 잘 보세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업체한테 위탁했을 제출을 받았겠죠. 보통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직접 전달하거나 아니면 관계인이 직접 오십니다. 이 문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쵸? 또는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그러니까 셀프 점검, 상급 대상물은 간이스프링크가 설치됐거나 또는 자탐이 설치된 경우는 상급 대상물로서 관계인이 자체 점검 실시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서 관리자 소방주사가 점검을 실시한 경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상급은 아니고 2급 이상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이게 중요해요. 15일 이내에 다음 각고의 서류를 첨부해서 본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에 지정하는 전사활동,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통 대부분 서면으로 그냥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근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사물을 통해서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잘 쓰이진 않습니다. 이것은 뭐 인증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업체가 했을 때는 이걸 다 합니다. 자, 점검 인력 비치 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리업자 등, 즉 여기 선임된 소방역을 선임된 관리사, 소방주사가 점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적사항이 나왔다면은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행계획서 별거 없어요. 이렇게 딱 돼 있고, 뭐 소화시설, 그 다음에 뭐 경보시설, 이렇게 소활동 설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적는 겁니다. 뭐가 밸브가 안 열린다, 뭐 브렉시에 작동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감지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걸 적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행계획서예요. 그래서 이거 이 지적사항이 작은 경우는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일 앞면에다 첨부해가지고 같이 제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1항 2항에 따른 보고 기간은 공휴일 토요일은 산지방이 안다 했어요. 들고 가도 소방서는 쉬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본 거예요, 사실. 자, 제2항에 따라 본서장에게 실체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자체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는 두 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부는 본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해야 되니까 한 부가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봤습니다. 제2항에 따라.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업자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된 소방서 관리자 소방기술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를 말하고 있죠. 2항이 이렇게 1번, 2번 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사 및 기술사가 직접 이렇게 자체 점검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두 부 작성해서 한 부 제출하고 한 부는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행계획서를 첨부한다 했죠. 본서장이 이행계획서니까 이제 이행해라 하고 이행계획 완료기간을 주겠죠. 관계인에게 통보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뭐 유도등 분량이나 감지 분량 이런 것들은 10일 주고요.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한다. 좀 큰 어떤 지적사항일 때는 뭐 수신기 교체라든가, 그 다음에 펌프 교체라든가, 밸브 교체 이런 것들 말합니다. 보일러부터 20일 줍니다. 근데 보통 한 달 이상은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단서는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잘 해야죠. 근데 소방서도 이해는 돼요. 너무 기간을 오래 주면 그동안은 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빨리 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간을 줬어요. 기간을 줍니다. 기간을 줬으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준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했다면 관계인은 또다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줬는지, 이행을 다 완료했다면 즉시 3일 정도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실무에서는 이 10일까지도 이 완료 기간이 좀 짧은 경우에는 이 10일까지도 좀 써먹는 편이에요.
이행계획을 가령 20일 줬는데 20일 만에 다 못 고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다 완료했다 해도 가령 1월 1일 날부터 1월 20일까지 고쳐라 했는데 1월 20일 되도록 아직 못 고쳤다는 겁니다. 주문 제작했는데 뭐 안 왔다거나. 그러면 1월 20일 날 고쳤다고 서류 꾸미고 1월 한 25일경에 고쳤지만 1월부터 10일 이내에 이렇게 완료보고서 제출하니까 제출하면 되잖아요. 이때 고쳤다고. 좀 편법이긴 한데 관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게 나쁜 건 아니니까 이걸 불순하게 써먹으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행을 다 했다면 이행 완료 보고서에 당 각고의 서류를 첨부해서 본수장에 다시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행계 건별 전후사진 증명, 유도등 불량이라면 유도등 교체 전 사진, 유도등 교체 후의 사진, 펌프 교체란 펌프 교체 전 사진, 펌프 교체 후 사진, 그걸 말하고 소방서 공사계약서는 대한망대랑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이런 거 다 봤던 거.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됐어요.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 점검 기록표를 작성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정도의 30일 이상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세요.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즉시 게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부터 포함된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관서에다가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로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재량을 좀 많이 준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문제를 보면은 어차피 시행 규칙에 있는 거 전부 다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33번 갑니다. 133번 548페이지. 자, 133번 이제 우리가 자체 점검의 작동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최초 점검이 있죠. 새로 들어왔죠. 근데 최초 점검도 종합 점검이라 칭하긴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요금 정의, 말 그대로 작동되는 거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인조, 인간, 소년시대요. 그래서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작동 점검표, 우리 보고서를 말하죠. 이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종합정밀 점검이 이따 나오겠죠. 이거 플러스 작동 점검을 당연히 포함하면서 이러한 소방시설이 법령이라든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는가 법규적으로도 검토하는 것을 종합정밀 점검이라 합니다. 자, 이러한 작동 점검의 대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영 제호제에 따른 특정 소방, 공동주택부터 쭉 나와있어요. 기숙사, 근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쭉 우리가 봤던 거 있잖아요. 마지막 복합 건축물, 뭐 지하구, 지하까지 이러한 특정 소방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다. 이것은 아예 상급 대상도 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탐지 설비나 간이 스프링크 설비도 설치되지 않는 현장을 말해요. 비상경보 설비가 설치된 현장, 대표적으로 작동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냥 비상경보 설비만 설치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동화 탐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자진 설비라면 자진해서 설치했다 이거예요. 근데 자진했지만 상급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상급 대상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이 작동 기능 점검 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을 보지 않아요. 관에서는. 자, 그리고 이화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사 등은 이화물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이제 전문 관리업체만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죠. 대한방재가 며칠 전에 이제 전문 관리업 면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관리업. 저희가 지금 임직원 수가 좀 이렇게 되고요. 공사팀 따로 있고 공사팀도 이제 경력이 약 16년 됩니다. 지금 관리사가 3명 있고요. 특급이 3명, 고급도 3명. 그래서 기술력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아무튼 특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전문관리업체가 점검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이 반기에 한 번씩 종합점검만 하게 돼 있죠. 종합정밀 점검만 2번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동요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작동요금 점검자의 자격 잘 보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안 써도 돼요. 그냥 곧바로 이렇게 간식프레임 설비 또는 자동화의 타임 설비가 설치한 특정 소방대 이렇게 쓰시면 되면 이런 거 번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자, 근데 이게 이 안전관리 대상물 중에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이건 상급이란 거죠. 상급. 자,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소관점이라 했죠. 소유자, 그 다음에 관리인, 그 다음에 점유자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인력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변론을 하고 어쨌든 관계인이 직접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업체에 위탁하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력증 소방에서 관리사도 할 수가 있고요. 대한방재 맡기면 대한방재에 있는 기술력증 소방에서 관리사 중에 한 명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조인력 2명 이상을 데리고 그 다음에 특급 점검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특급 점검자 공사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류 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몇 년 이상 5년, 7년일 겁니다. 7년 이상 점검 후에 업무를 하면 특급 점검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사 자격증이 없다면 특급이 어떤 경우에도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 9년인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에서 관리사 및 소방에서 그러니까 이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되는 이 작동 점검을 받아야 되는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세목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 상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급, 1급 특급은 아니겠죠. 특급은 제외되니까 종합만 받으니까. 이 경우에는 업체 또는 관리업에 등록됐으니까 소방에서 관리사 그러니까 업체 또는 이러한 2급이나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에서 관리사 및 소방수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애운다기보다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광재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 어떤 건물 광주 MBC 방송국 게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다면 제가 직접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체 대표로서가 아니라 대한방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광재라는 이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방안전 선임이 되어 있다면. 근데 보통 이런 관리사나 기술사가 어떤 건물에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자, 이런 작동점검 횟수는 연 1회가 아니에요. 연 1회 이상입니다. 2번, 3번 받아도 돼요. 자, 작동점검의 시기는 당연히 종합 대상이라면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종합점검이 우선이죠. 종합점검을 먼저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작동 대상이든 종합 대상이든 이제는 최초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최초 점검은 무조건 종합 점검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 이것이 종합 대상이라면 또 종합 점검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초 점검은 사용 승인을 가령 2월 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로부터 60일이니까 그냥 3월 30일까지 받아야 된다 봅시다. 자, 그러면은 2월 달에 받을 수 있고 3월 달에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만약 종합 대상이라면 1년 뒤 2월 달에 종합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최초 점검 받은 달인 3월 달에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작동 대상이다. 근데 2월 1일 날 사용 승인 받았다. 근데 최초 점검은 3월 20일 날 받았다. 그러더라도 작동 대상은 작동 점검은 다음에 1년 뒤에 2월 안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종합 대상이어서 종합 점검을 먼저 받겠죠. 그러면 종합 점검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달, 6개월 뒤에 작동 점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종합 점검 대상일 때요. 근데 세목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 이것은 종합 점검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 말일. 자,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건축물 관리 대상이 우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가 있을 거예요. 등기와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으면 법학에서도 민법에서도 건축물 관리 대장을 우선시합니다. 근데 이제 권리를 증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가 우선하지만 얘도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엄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이렇게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르다면 건축물 관리 대장 우선 된다는 거.
자, 작동받고 이거는 종합점검, 정의 대상, 자격, 점검 거의 비슷하겠죠.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다른 것들. 종합점검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 종합점검의 최초 점검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이것은 신설되는 경우로 문구가 바뀌었고요. 신설되는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이죠.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해서 이 60일 이내는 법정 공휴일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밖에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한 종합점검을 그래서 최초점검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평생 딱 한 번이겠죠. 하지만 최초점검 제한 그 밖에 종합점검은 매년 받아야 될 겁니다. 자, 대상이 중요하죠. 대상은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법을 제가 잘 떴다 보고요. 옆에 보시면 봉준호 감독이 이제 미키 17 영화를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있다 하죠. 봉준호 감독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지금 천재 감독이잖아요. 근데 이런 감독이 25살에 다이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이 했는데 좀 슬픈 거죠. 가장 25살에 천재였는데 20살 때부터 막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을 받고 했는데 다이 해버렸다. 왜냐? 나 하나도 안 피곤해. 또 고단해 하면서 산안에 들어가서 영화만 계속 찍었다.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25세 요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유작이 바로 재떨이 공천 옥자예요. 넘버 3 영화 보면은 재떨이가 나오죠. 재떨이 박상면 재떨이입니다. 재떨이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재떨이 들여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석규랑 맨날 다투죠. 너는 왜 모든 걸 재떨이로 하려고? 재떨이로 흥한다. 너는 재떨이로 망할 것이다.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됐죠.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재떨이 공천을 받으려고 이제 막 폭력과 어떤 그 다툼이 난무한다는 재떨이 공천 옥자한테 공천을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소. 예전에 최천화제 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도 물무는 수화 설비처럼 이렇게 연면적이 일정 규모, 즉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종합 대상이 된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됐다면 이제는 면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좀 한때 힘들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올 안전관리 계약을 할 때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도 작동 대상이었으니까 올 안전관리 계약이 좀 이렇게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 가지고 이제 종합 대상이 됐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더 들어야 되잖아요, 관리사가.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한때 좀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많이 못 올리니까. 자, 하지만 이제 그냥 법이 시행되면 따르는 게 맞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하되. 자, 물분동 소화설비, 대표적으로 가스계 소화설비겠죠. 뭐 포사설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원래처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종합 대상이 됩니다. 제조소 등은 제한. 이게 시험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다중이용업소. 자,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면 이 뭐 스프링클러 설치, 물봉 설치는 이거 묻지 않고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이잖아요.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는 왜 입법자가 엄격하게 규율을 하냐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데도 주로 술을 먹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정신이 팔려있죠. PC방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마실소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해요. 거기 상주하는 사람들, 자주 오는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술 취해가지고 오고 술을 먹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중영업의 영업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냥 연면적 2,000명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을 받도록 하자 이겁니다. 1년에 2번. 자, 근데 모든 다중영업 영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또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 법령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노고단 산안영화로 외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노고단 산안영화. 그래서 자, 노래방, 노래 연습장, 그다음 고시원업, 명칭도 정확히 외우세요. 고단, 단란주점. 자, 단란주점은 유단자 해가지고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유흥주점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자, 고단 하면서 산으로 들어가죠. 산후 조리업이에요. 조리업. 헷갈리게 산후 조리원업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고시업이 아니라 고시원업인데 산후조리업은 조리원업이 아니라 조리업입니다.
자, 노고단 안은 안마 실수예요. 뭐 태국 안마방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마 실수 아니에요. 안마 실수를 하면 맹인 안마사가 이 안마 자격증을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것만 안마 실수에 해당하고 다중이업소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다중이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이 간판에서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중이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진짜 안마 실수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노고단 산한 영화. 자, 영화죠, 영화. 자, 영화가 이렇게 많아요, 영화. 비디오물 감상 실업, 복합 영상을 제공도 있고. 그래서 한 세트로 그냥 외웠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영화를 봅니다,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많이 봤어요. 아카데미 극장 가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밑에서 가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냥 2층 커피 엄마가 타준 거 들고 올라가면 영화 상영관 안에 있던 잘생기고 키가 큰 아저씨 있었어요. 뭐 제가 시네마 천국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그랬어요. 갖고 올라가면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영화 봐라 하면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진짜 영화를 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커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성인이 돼가지고는 그때 한때 비디오 방이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물 감상실에서 비디오를 봤다는 거죠, 제가. 근데 나중에는 안 나와가지고 이제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복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복합 영상물 제공. 그래서 이걸 다 외웁니다. 영화 사용관, 비디오물 감상 실업, 복합 영상물 제공 이렇게 다 외워요. 그래서 노고단 산한 영화에 해당하는 다중이업의 경우에만 연면제 2,000점 이상일 때 종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머지 재터리 공천 억자가 남았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못 쓴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자, 재터리, 제한설비가 설치된 터널. 그냥 터널은 종합 대상이 아니죠. 근데 제한설비가 설치된 터널만 종합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소반용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난잡하고 그냥 공공기관 중 이렇게 쓰시면 돼요.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이렇게 쓰면 완벽하고 그냥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옥자, 옥내 소환설비 또는 자탐이 설치된 것이면 종합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주민센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점검자의 자격. 대상은 정확히 다 외우셔야 돼요. 숙제입니다. 점검자의 자격. 그래서 점검자의 자격에서 관계인이 빠졌죠. 관계인은 이제 안 돼요. 그 다음에 특급 점검자 빠졌죠. 자,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사. 그 다음에 종합정밀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용 관리업 선임된 관리사 및 소방시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사와 기술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이에요. 근데 특급이라면은 반기에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특급은 2번 이상 받는 거죠, 무조건. 자, 세목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세목 1에도 불구하고 본소장은 청장이 소방용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기간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바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점검 시기. 점검 시기도 작동 경험과 비슷한데 좀 미세하게 달라지겠죠. 일단 최초 점검. 과목일은 최초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막 이거 써야 된다 하면 과목일로 써도 되지만 최초 점검으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최초 점검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내에 실시한다. 보통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이죠. 근데 사용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세목 2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최초 점검이 아니라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면 됩니다. 자, 다만 공공기관 안전관리가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법령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연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학기초는 바쁘다는 거예요. 1, 2, 3, 4 바쁘다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로 그냥 연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냥 승인 달이 있는 달에 보통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 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좀 여유있게 써먹을 수는 있겠죠. 무슨 일이 있으면. 자, 세목 3 건축물 사용 승인일 이후에 과목 3이 4로 바뀌어서 4. 방금 본 우리가 본 다이 노고단 산안영화 재터리 공천 옥자.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받은 당시에는
연면 2,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 없어 일정한 이게 없었는데 사용 승인 이후에 새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종합점검 대상이 됐다면 그 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자, 세목사 하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담벼락이죠. 2개 이상의 자체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다면 그 건축물 중 사용성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성을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빠른 연도예요, 연도. 그러니까 연도니까 A라는 건물은 가령 2001년도에 사용승이 나왔고 B라는 건물이 2003년도에 나왔다. 그러면 사용승이 가장 빠른 연도는 200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자, 근데 A라는 건물은 3월달에 사용 승인일이고 B라는 건물은 5월달에 사용 승인일이었다. 그러면은 가장 빠른 연도니까 B라는 건물 사용 승인이니까 5월달에 두 개를 같이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된다가 아니라 점검할 수 있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적용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A라는 건물이 1997년도에 지어졌고, 자, B라는 건물이 2015년도에 지어졌다. 자, 근데 A라는 건물이 지금 A 건물은 3월달이고 B라는 건물은 5월이다.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니까 이걸로 하면 좋겠지만 그냥 여기다 맞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3월달에 점검 받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적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참고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바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좀 성급하죠. 뒤에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이는 본격적 문제 풀이 통합 천재 때 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문제 몇 개 풀어보긴 할 텐데 뒤에 쭉 넘겨보시면 자, 151번 이 자체 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을 알고 나서 푸는 거예요. 문제를 좀 자, 점검할 때 점검 장비가 있어야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통합 천재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 점검 시 점검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이게 세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점검 인력 1단위는 만약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대한방제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에서 관리사 또는 특급 점검자 한 명. 근데 이게 좀 수정이 됐죠. 그래서 이거 정원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래요. 저도 적어 놨습니다, 책에. 그래서 주된 점검 인력인 특급 점검자 한 명과, 이렇게 바뀌었죠. 주된 점검 인력인 특급 점검자 한 명과 보조 점검 인력인 영별표 9에 따른 주된 기술력 또는 보조 기술력 2명을 점검 인력 단위로 하되,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제 이 특급 점검자가 상급 대상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까지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동일해요. 2명을 점검 인력 단위로 하되 점검 1단에 2명, 같은 건축물 점검할 때 4명 이내에 보조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업자 점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대부분이겠죠. 소방장 관리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가 밑이 아니라 또는이죠. 또는 어법상 밑은 안 맞죠. 관리사 and 기술사가 다 들어야 한다는 뜻이 되버리니까 수정이 됐고,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리사 또는 그러니까 후단을 봐도 이게 틀렸죠. 또는 소방기술사 중 한 명과 보조기술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으로 하되, 유명한 거고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에 보조 기술력을 추가할 수 있다. 자, 과목과 다른 것은 이건 어떤 경우에도 4명은 못 들어가요. 2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력은 해당 특정 소방대원의 관계인 또는 소방장 관리 보조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다목 관계인 또는 소방장 관리자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했는데 여기 이제 다 수정을 해야겠죠.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 인력으로 보조 기술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예전에는 그냥 보조 기술력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좀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관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 인력도 보조 기술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건물에 소방에서 관리자나 기술사가 있다 해도 건물에 있는 직원을 데리고 점검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업체 보조 기술력을 데려와서 하면은 훨씬 더 낫겠죠. 비용을 지급한다 해도.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느니 그냥 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광주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관리업자만 점검한다면 이것도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셔야겠죠. 자, 예전에 이런 어떤 일반 관리업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없었어요. 50층 이상이든 특급이든. 근데 이제는 제한을 합니다. 이 궤를 같이 하잖아요. 전문 관리업과 일반 관리업으로 이렇게 업을 다르게 내는 것을 허용하니까. 자, 50층 이상 또는 50층이 안 되더라도 성능위주 설계를 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면 반드시 주된 기술 인력으로는 소방에서 관리사 경력 5년 이상 한 명, 이광재 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조 기술력도 고급 1명, 중급 1명 이상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자, 여기가 수정이 된 게 소방에서 관리사 경력 5년 이상인 특급 점검자 이렇게 써야겠죠. 이상인 특급 점검자 이렇게. 자, 특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이라면 이것은 소방에서 관리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 점검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고급 점검자 반드시 1명 이상, 중급은 아니어도 초급 점검 이상 1명 이상 들어와야 되고. 자, 1급 또는 2급 대부분 1급 또는 2급이겠죠. 이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점검자 이렇게 추가를 해요. 소방시설 관리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 점검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급 점검자 1명, 초급 점검자 1명 이상 들어야 되고. 근데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곧바로 중급이 되잖아요.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급 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업체들도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면접을 보고 그에 따라서 이 인건비도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가 오르면 점검비도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죠. 이게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관리사 하시고 업을 내신다면 이 전문 관리업을 내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전문 관리업을 처음부터 내기는 힘들겠지만, 저도 이제 좀 어렵게 냈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관리업을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전문 관리업 제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 내는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 관리업체가 몇 개 안 되지만 특급 소방 대상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문 관리업체가 1급, 2급 할 수 있고 일반 관리업체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급 또는 2급 뭐 관공서 이런 데는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 관리업체만 들어오라고. 영세업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영세업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인력이라든가 기술력 이런 것들이 많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상급이라면 소방시설 관리사 1명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가 아니라 여기 지워버리시고 특급 점검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자, 이러한 특급 점검자에는 기사 자격증 따가지고 7년 이상 경력 쌓은 자, 물론 점검업체 있으면 1.2로 속도가 붙으니까 7년을 1.2로 나눈 게 됩니다. 그래서 약 5년 좀 넘겠죠. 자, 그리고 또는 그냥 경력 1년이 아직 안 된 갓 합격한 소방시설 관리사 특급 점검자에는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특급 점검자로 바뀌었습니다. 문구가.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사 지우시고 특급 점검자라고 적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3번부터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머릿속에 다 꿰고 있어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 문제는 소방시설 관리협회에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려본 전부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다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65페이지 이거 두 개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 상호간의 좌표 최단 5km마다 점거 한도 면적에 0.01을 곱해가지고 이것을 점거 한도에서 빼버린다. 예전에는 자 보세요. 지금 초보자들은 못 알아드실 텐데 상관없어요. 자 그냥 자 점검 면적이 있어요. 점검 면적은 실제 면적은 아니죠.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에다가 가항개수, 용도, 가항개수, 그 다음에 설비개수까지 한 것이 바로 고려를 해준 게 점검 면적이 되고, 이런 것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점검 한도 면적이라면 점검 한도 면적 1단이라면 점검 한도 면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배치일수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0.1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2가 나올 수도, 1.2가 나오면 이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근데 이제는 거리개수가 이렇게 두 대상지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두 번째 가는 이 대상물의 면적을, 즉 점검 면적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점검 한도 면적에다가 5km마다 이 비례해서 점검 한도 면적에서 빼준다 하니까 분모가 줄어듭니다. 이게 말이 쉽지, 분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비해서 분모를 감소시키는 이 방법이 점검 일수를 매우 증가시킵니다. 매우 증가시켜요. 그래서 일단은 더 말할 것이 있는데 지금 말하면 초보자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이 정도 하고 감만 잡으시고 다시 3번. 자, 점검일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 이거 예전에 만이었는데 8,000으로 줄었고, 작동량은 12,000인데 만으로 줄었죠. 자, 그리고 점검일 1단위에 점검일 1단위는 이 특급 점검자, 그러니까 소방에서 관리사라면 소방에서 관리사 플러스 보조 기술력, 고급이든 중급이든 초급이든 2명 보조 기술력 2명 있어야만 점검일 1단위가 됩니다. 총 3명이죠. 자, 어쨌든 여기 1단위에다가 보조 기술력을 한 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 점검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3,000 제곱미터였는데 지금은 얼마로 줄었나요? 2,000으로 줄어버렸어요. 2,000. 숫자로 쓸 때는 반드시 여기 심표 하나 해주시고, 2000제곱미터 작동 점검의 경우는 예전에 3500제곱미터가 증가됐는데 지금은 이것도 2500으로 줄어버렸어요. 자,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 면적은 특정 소방 대상물로 투입된 점검 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 면적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초보분들은 아니어도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서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에 우리가 A라는 건물, 뭐 연면적이 뭐 2,000이든 3,000이든, 자, 그 다음에 B라는 건물 2개 이상 하는 경우 훨씬 많죠. 하나 하는 경우보다 2개 이상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뭐 1,500이었다. 자, 근데 A라는 건물 갈 때는 우리가 관리사 포함해서 총 5명이 갖고, B라는 건물 갈 때는 1단위만 딱 3명만 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2개가 다 종합이라 합시다. 뭐 하나는 종합이고 하나는 작동이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이라 합시다. 이거 종합이고. 자, 그럼 5명 가면은 이게 점검 한도 면적이 얼마인가요? 1단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1단위가 8,000 할 수 있고 한 명씩 증가하면은 2,000씩이니까 8,000 플러스 2,000 플러스 2,000이니까 12,000이잖아요. 점검 한도 면적이. 그쵸? 여기는 얼마인가요? 8,000이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12,000 플러스 8,000 플러스 나누기 2를 내야 점검 한도 면적 평균값이 나오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점검 한도 면적 평균값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 자, 점검 면적은 이놈과 이놈을 더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놈의 거리개수가 있잖아요. 거리개수가 있는데 거리개수가 가령 10km 가지고 10km면은 5로 나누면은 0.02 곱하기 2가 되니까 0.04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4%죠. 4%. 그러면 40 곱하기 4% 하면은 이것은 400이죠. 그래서 10,000-400 점검 한도면서 이걸 빼니까 결국 이것은 점검 한도면 9,60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좀 비싼 것 같지만은 거리가 좀 늘어나면 심지어는 막 5,000까지 줄어버릴 수도 있어요. 배치일수가 2배로 뻥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루에 많이 못하게 하려고 수학자를 고용한 것 같아요. 협회에서, 청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놈이 작동이다. 근데 3명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3명이 8천이 아니라 작동은 1단위가 만이잖아요. 만. 그러면은 12,000 플러스 만, 22,000 나누기 2가 되니까 전거 한두 면적은 11,000이 됩니다. 작동이니까 그만큼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색깔을 만든 이 작동을, 이 종합을, 이 작동을 종합에 맞추기 위해서 뭐 곱하기 0.8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점검 한도 면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점검 면적이 점검 면적.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는 작동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의 0.8을 곱한다 되는데, 이것은 종합처럼 면적을 해주기 위해서는 80% 값만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면적의 점검 면적을 말해요. 점검 한도 면적과 다릅니다. 자, 그리고 점검 인력은 하루에, 예전에는 개수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하루에 5개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5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하나에 배치할 수 있다. 자, 다만 2개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 기간을 초과해서 한다.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요. 자,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연면적이 4만 5만 넘으면은 7명을 풀로 투입해도 하루에 다 못 끝내죠. 자, 그래서 쭉 이렇게 가야 됩니다. 7명, 이광재 6명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조그마한 것들, 근처에 있는 것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점검 면적이 꽤 커가지고 뭐 10만이 넘는다 하면은 6일, 7일 이상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 그쵸? 자, 그런 경우에 이 배치를 넣는 것은 1단위로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짜별로 넣기 때문에, 이 가령 대학교라고 봤을 때 이게 가령 2월 11일 날 끝났다. 근데 2월 1일 날 A라는 대학교에 B라는 작은 건물을 했다. 근데 이 B라는 작은 건물 배치 신고는 보세요. 이날 끝났잖아요. 2월 1일 날 끝났으니까 5일 이내, 그러니까 이 점검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충 5일 빼고. 근데 어떻게 해도 2월 10일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점검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못하게 다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개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 2일 이상 연속에 점검하는 경우 배치기간을 초과해도 안 된다. 바로 이런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가령 이게 만약에 3일짜리를 합시다. 대학교가 아니라 한 4만 제곱미터 되는. 자, 이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라는 특정 소방대상 2월 3일날 점검이 끝났고, B라는 작은 건물 2월 1일 끝났지만 배치 신고는 2월 3일날 이후에 넣을 수가 있어요. A라는 건물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3일 이내면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좀 촉박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고. 자, 6번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지하가 관한 것이고 시험에 한번 나왔고.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실제 점검 면적의 다음에 가한 개수를 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밑줄만 한번 그어봅시다. 지하구는 여러분들 보시고 가로는. 자, 관리업자 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 면적, 건축물 대장에서 나와 있는 실제 점검 면적이에요. 자, 실제 점검 면적에 다음 강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게 바로 점검 면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용도별 가한 개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설비 개수 곱해주고, 설비 개수는 없으면 빼주는 거죠. 어쨌든 설비 개수를 고려한 이 최종적인 것이 바로 점검 면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검 면적을 점검 한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바로 배치 일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가한 개수, 설비 개수는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이 가한 개수가 개정이 큰 폭으로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법령책 원문 18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0페이지. 자, 여기다 제가 암기법을 떠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공부하시면 어쩔 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외워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가항계수가 1.2부터 있었는데 1.2부터 0.8까지 해가지고 5가지 1류, 2류, 3류, 4류, 5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항계수가 최고가 1.1이기 때부터 유리해진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 정말 머리 써놨어요. 많이 못하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교육연구시설은 0.8을 곱해줬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자, 보시면 교육연구시설도 2류에 속해서 1.0입니다. 그리고 0.9에 해당하는 것도 없어요. 공장도 예전에는 곱하기 0.9였는데 2류로 올라왔죠. 학교, 공장 1.0으로 됐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겠죠, 이걸. 그래서 문종의 교지, 문종이 교지를 내는 거예요. 교지, 잘 살게 하려고 문종의 교지, 문종의 교지. 교정시설이 1.1입니다. 교정시설, 교도소 이런데 지하가 문종의 교지가 한복판에서 교지가 낭독이 됐다. 한복판, 복판. 근데 이렇게 암기법 동원하는데 보면 판은 판은 없는데요. 노수기는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노수기는 많이 따랐나요? 문종 있고. 근데 암기법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문종의 교지 복판에서 복판에서 내려졌는데 결국 이 문종은 노숙하면서 창고의 수위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항상 문종은 뭔가 처음에 잘 나와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비참한, 암기법에서 항상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동화책 보면 왕이 잠깐 이 궁궐 담장밖에 나왔는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쌍둥이처럼. 그래서 왕이 자네 한번 나랑 옷을 바꿔 입고 바꿔 볼 텐가 해가지고 옷을 바꿔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뒤로 왕은 절대로 이 궁전으로 복귀를 못했어요. 거지가 절대 안 나오죠. 자기가 이제 왕이 돼버린 거죠. 아무튼 그걸 생각하면서 암기법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문종의 교지가 한복판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갑자기 문종이 이렇게 갑자기 비참하게 노숙하면서, 자, 노숙하면서 창고 수위가 돼버렸다. 창고를 경비하는 수위가 돼버렸다. 창고의 수위 해서 다 외웁니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문종의 교지. 문종의 교지가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는데 노숙하며 창고 수위를 하고 있다. 잠잘 곳도 없다. 그리고 인류를 정확히 외우면 사실 3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2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운 없다고, 작은 아파트 살면서 운 없다고 자꾸 자, 운이 없다. 공동주택 사면 운이 없다고 근근히 산다고 불평하지 마. 근근히 산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공동주택 운 없다고 근근히 산다고 한탄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공동주택 작은 아파트 살면서 운 없다고 뭐 한탄하지 말고 근처 가서 운동도 하고, 교육도 받고,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고, 공장이라도 취직을 해라. 공장이라도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월급 받아가지고, 갑자기 웃긴 게 갑자기 일을 못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쟤는 이것도 못하면 공장에 가야 된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이제 떠올라가지고, 자, 공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비행기도 좀 타고 여행도 다니는 거죠. 항공기 타고 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응? 그렇게 좀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군사 시설에 너를 잡아가서 결국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장기로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정확히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3류는 이제 위문 됐다. 동물, 식물. 그래서 묘지에 묻어지고 자원 순환을 시켰다. 이렇게. 혹시라도 이걸 다 쓰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법을 따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뭐라고요? 실제 이 건축물의 연면적 곱하기 가항계수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복합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복합 건축물은 감옥과 남옥이 있었잖아요. 다 해당돼요. 근데 어쨌든 복합 건축물에 해당되는 200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있다. 그럼 이것은 곱하기 1.1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과 근생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다른 시설들이 같이 있는 것을 주상복합이라 합니다. 보통 근생이랑 같이 있겠죠. 그러면은 아파트 가는 300세대다. 그러면 뒤에 나오지만 이 300세대는 면적으로 만약 종합이랑 곱하기 32, 작동이랑 곱하기 40을 해줍니다. 세대수 곱하기. 그 면적이 나오겠죠. 300 곱하기 40을 하면 얼마 나오나요? 12,000이 나오죠. 그쵸? 이 면적으로 환산해야 돼요. 플러스 아파트 외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부속된 주차장은 또 뺍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확인을 해야 돼요. 시험에는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럼 12,000세대 플러스 나머지 근생이라든가 오피스텔도 같이 있다면 오피스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 2만이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복합이잖아요. 복합이니까 이것은 1.1을 해줬는데 이걸 전부 다 더해가지고 1.1이 아니에요. 아파트 면적, 환산 면적 그대로 놔두고 이 아파트 외의 오피스텔이라든가 이 오피스텔 용도의 주차장이 따로 있다면 그 주차장 면적이나 근생 이런 것들, 이 면적을 총 합해가지고 이놈에다만 1.1을 해줍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항계수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만 2,000짜리였다 합시다. 2,000 곱하기 2,000짜리 뭐 종교시설이든 의료시설이든 뭐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1.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설비계수는 뭐냐. 가장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뭐 제연설비, 그 다음에 물분등 소화설비, 대부분 가스예요. 가스. 자, 이러한 셋 중에 설비가 하나라도 없다면, 자, 이 가감계수를 고려해서 나온 면적에서 0.1을 곱한 면적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보고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 2,000과 1.1 마이너스 2,000 곱하기 1.1 이 면적이잖아. A라는 면적이잖아. 이놈 곱하기 0.1만큼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나와요. 그러면 이 설비계수까지 감안한 면적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연필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걸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지금 보세요. 2,000 하나로 묶을 수 있잖아요. 자, 2,000 곱하기 1.1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네요. 이 말은 뭐냐면 2,000 곱하기 1.1 곱하기 1이 지금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000 곱하기 1.1 밖으로 뺄 수 있죠? 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가로칩니다. 여기 1이 있었죠? 1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 스프링클러만 없다. 나머지는 다 있다. 그러면은 0.1을 빼면 될 것이고, 만약에 세 가지 설비가 다 없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0.3 하면 될 것이고, 두 개가 없다. 이 중에 두 개 없다. 그러니까 1-0.2든 1-0.3이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거 결론 뭐냐? 가항계수 적용한 면적이 A라면 A 곱하기 0.9냐 또는 0.8이냐 0.7이냐 이렇게 빨리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원칙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남목에서는 점검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다음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값을 감옥에 따라 계산한 거.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한 A라는 값이에요. 2,000 곱하기 1.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값에서 또 빼준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문제의 점검 한도 면적에서 빼는 거리계수 이게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인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도함천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맛만 보여드리면 가령 이틀 이상 점검하거나 4일 이상 점검을 한다. 그러면 첫날은 달력이라고 봤을 때 첫날은 7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 한 뭐 7만 제곱미터짜리 점검을 한다면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6명, 그 다음 5명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각각 들어간 날에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점검 한도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자, 아까는 구별할게. 하루에 2개 이상의 근무를 할 때는 그 2개
이상 건물 점검할 때 3개, 4개든 각각의 점검 한도 면적을 다 더해가지고 대상 개수로 나눠준 평균 점검 한도 면적으로 점검 면적을 나눠준다 했죠. 그쵸? 4개를 이제 다 더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인데 4일 동안 들어갔는데 각각 들어간 날마다 점검 한도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자, 이게 종합이라 합시다. 그러면 7명이 풀로 들어가면 8,000 플러스 2,000 곱하기 4명이니까 16,000이잖아요. 여기 7명이 들어가면 16,000. 여기는 14,000. 여기 5명이니까 12,000. 이해되시죠? 맞잖아요. 8,000 플러스 2명이니까 12,000. 그럼 이걸 전부 다 더합니다. 이 다 더한 게 총 점검 한도 면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다 더한 게 총 점검 한도 면적이고, 이걸로 점검 면적 7만 제곱미터 곱하기 뭐 가운계수하고 설비계수하고 어쩌고저쩌고. 만약에 이게 가운계수에서 165, 1.1이죠. 그 다음 설비가 다 있었다. 그러면은 이건 7만 7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7만 7천을 이걸로 나눈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1보다 작아야만 점검이 가능하잖아요. 1보다 더 커버리면 한 명씩 더 넣는다거나, 그래도 7777 넣어도 부족하면은 4일 아니라 5일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설명 안 한다면서 설명해보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A라는 7만 제곱미터의 건물 점검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B라는 건물을 또 C라는 건물을 예전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걸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못하게끔 막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제가 봤을 때 좀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점검 한도면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가령 우리가 한 50km 정도를 다녀올 수도 있어요. 이거 좀 20km 정도를 이렇게 첫날이든 둘째 날이든 다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일단 5로 나누죠. 그러면 5, 4, 20 4가 21km로 합시다. 그러면은 절상하니까 이것은 5가 되고 5 곱하기 0.0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건 결국 무려 10%가 할증되게 돼요. 근데 이 10%, 자, 이 10%를 점검 한도 면적에서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점검 한도 면적을 대략 계산 안 해봤지만 한 7만이라 합시다. 그러면 7만 곱하기 10%는 7천이잖아요. 이 7천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만 3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7만으로 나눴는데 6만 3천원 나눠버리니까 점검일수가 확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4일 안에 못하게 될 겁니다. 5일까지. 이게 지금 숫자를 제가 너무 약하게 넣었는데, 만약 50kg 합시다. 50kg면은, 자, 50kg라면 5로 나누면 51kg로 합시다. 50점 몇 킬로인데도 51kg가 되니까, 그러면은 11이 되고 11 곱하기 0.02는 얼마인가요? 22%가 됩니다. 22%. 그럼 7만 곱하기 22%는 7, 24, 약 15,000원. 그럼 7만에서 15,000원 빼면 45,000원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점검 면적이 77,000원이라면 45,000원 나누면은 당연히 이 4일 동안 못하겠죠. 5일, 6일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값만 잡으시고. 자, 7번은 이제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세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 수치가 세대로 바뀌었다는 빼고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용도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압계수는 고려를 하지 않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예전에는 종합은 뭐 300세대, 작동은 350세대, 그 다음에 종합은 보조를 한 명 추가할 때 70세대, 작동은 90세대인데 그냥 종합 작동 다 똑같이 해버렸어요. 종합 작동 관계없이 250세대라고 한 명이 추가할 때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60세대로 이렇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굉장히 배치 일수가 늘어나게끔 만들어 놨어요. 설비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개수도 똑같고. 자, 8번 9번인데요 보세요. 아파트와 아파트 아닌 건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옛날하고 똑같지만 숫자만 좀 달라졌어요. 아파트를 면적으로 바꿔야 했죠. 바꿔주는 방법이 종합
점검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 곱하기 30이 작동일 때는 세대수 곱하기 4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세대짜리 아파트를 했다. 근데 종합이었다. 그러면 1000 곱하기 30이니까 얼마인가요? 32,000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종합과 작동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 면적이 더 컸죠. 그래서 작동 곱하기 0.8을 해서 종합화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3호부터 9호까지 규정에 따라 계산값은 수호점 이하 둘째 짤에서 반올림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이 배치 기준을 우리가 배웠어요.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점검이 끝나면 자체 점검 기록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입니다. 예전에는 스티커라 해가지고 동그랑을 붙였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이고, 이것도 152번에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량사항을 체크하게 돼 있고 정비기간도 적게 돼 있고, 자, 이것은 함부로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냐면 이것은 전에도 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고서를 받고 나서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착하게 돼 있으니까 그 날짜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소방에서 외관 점검표 세대 점검용 아파트의 경우에 이것과 그 다음에 점검일수 계산하는 문제 잠깐 풀어보고 화재 예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도 많이 나갔는데요. 주말에 복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